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효용 극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더 큰 경제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 무엇을 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의 행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마치면 효용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선택이 더 넓은 경제적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효용이란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얻는 행복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커피에서 얻는 효용은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 부스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커피 맛을 즐기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커피로부터 얻는 효용입니다. 소비자의 목표는 바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무엇을 살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때 가장 큰 만족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택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효용 극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경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면 커피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반대로 소비가 줄면 커피 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기업이 생산할 상품을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경제 전반에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전자제품, 옷, 음식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이 선택이 기업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효용이란 추가로 한 단위의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추가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로 인한 추가 만족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첫 번째 커피를 마실 때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커피에서는 그만큼의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한계 효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패턴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점에서는 추가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더 이상 큰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 소비하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자원, 즉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지역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할 때 단순히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얻는 만족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다면 A는 매우 비싸지만 만족도가 높고 B는 저렴하지만 만족도가 약간 낮다면 사람들은 종종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대비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소비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더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행동이 모여서 전체 경제의 수요를 결정짓고 기업은 이 수요에 맞춰 상품을 생산하며 시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효용 극대화는 여러분이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